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피해 예방 5편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이게 좀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서두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분명 말씀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0대 후반인데 저기 저랑 동양이신 분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업체에서 처음에 20살짜리, 21살짜리 화상맞선을 해주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 관계자가 사장님 그럼 결혼 못해요 그러더래요, 성의 없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결혼을 해야 하냐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또 그 업체에서 화상 맞선을 했는데 이번엔 35살짜리 여자를 소개시켜 줬대요. 저도 사진 봤는데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하시려면 하셔라 뭐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구독자분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너무 생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도 답답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조건 때문에 여자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자충수를 두지 말아라. 나이가 40대 중후반이면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초혼만 고집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40대 중후반이면 나이 차이를 줄이려면 30 전후를 봐야 되는데 30 전후에 초혼이 진짜 없어요. 내가 없다는 거는 여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없다는 거는 학벌, 외모, 그 다음에 기타 조건 두루두루 괜찮은 여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40대 후반부터는 재혼에 아이가 없는 여자도 초혼 남성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조건에 집착하다가 국제결혼을 실패하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싶어서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국제결혼에서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40대 중반 이후에 초혼 남성들. 그래도 자기는 초혼이라고 초혼 여자만 고집해요. 그러면 이 40대 중후반에 응하는 정상적인 여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랑들 입장에서는 어린 여자를 선택하던가 조금 더 폭넓게 보기 위해서 재혼 여성도 보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 초혼 남성들은 2세를 갖는 게 목적이라는 이유로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그래도 해외를 좀 다니고 좀 어떤 오픈마인드 이런 게 좀 있으면 그래도 잘 끌고 가요. 근데 솔직히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에 외국 한 번도 안 나가보고 한동안 여자랑 연애도 안 해봤어요. 이런 분들은 국제결혼 해도 어차피 답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런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여행도 한두 번 다녀보고 국제결혼 하시려면 국제결혼의 장단점을 알고 국제결혼이 100%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40대 중후반이 지나면 베트남에도 경쟁력이 없어요. 왜? 그만큼 30대, 40대 초반의 남자들이 이제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후반의 초혼 남성들이 40대 초반의 재혼 남성보다도 더 못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20대 초반에 초혼 여성이 한 그룹이고 20대 후반에 재혼 여성이 한 그룹이에요. 이게 두 메인입니다. 그러면 재혼 남성들은 재혼 여성들을 찾아요, 보통. 그러면 그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나이가 젊은 재혼 남성 중에 20대에 초혼 여성하고 매칭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20대에 초혼 여성이 40대 초반에 재혼 남성과는 결혼해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초혼 남성하고는 결혼을 꺼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몇 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여자들이 받아들이는 심적인 부분에서 부모보다 나이 많은 남자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게 20살, 22살, 23살 이 정도 차이까지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40대 후반이 20대 초반을 만나면 대부분 25살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여자들이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뻘짓하고 쓸데없는 상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결혼의 조건에 집착해서 사람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 실패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면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재혼 여성과의 결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게 국제결혼을 잘 하는 것인지 모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전에 10년 전에는 20몇 살씩 차이 나도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고 베트남 여성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베트남 여성들조차도 리스크가 있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베트남 여자들이 이 나이 차이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나이 차이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라오스 결혼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하지만 보통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북부를 한번 진행해보고 안되면 베트남 남부를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라오스나 미얀마로 가는 게 전체적인 추세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북부는 북부대로 장점이 있고 남부는 남부대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조건적인 면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편협하게 너무 좁은 시선으로 베트남 국제결혼을 바라보다 보면 정작 사람을 보고 결혼해야 하는데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다 보면 그 결혼이 편협해지고 결혼에 만족도가 없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저라면 40살 먹은 베트남 중산층에 섹시한 아줌마하고 결혼할 수 있다면 20대 중반이나 초반의 여자는 안 봐요. 왜냐면 베트남에 한 40 정도 먹은 여자들 중에 관리 잘 되어 있고 아이들 다 크고 괜찮은 여자들도 많거든요.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들 중에서 일부러 그런 여자 선택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아이 안 낳으려고. 하지만 아이 낳는 게 목적이신 분들 중에 적어도 30 전후 마지노선으로 해서 2번, 3번 들어와서 넓게 여자를 보시고 결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본인 스스로 자기 조건에 갇혀가지고 또 부모님이 내가 나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초혼인 여성과 결혼하길 바란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는 본인도 그 생각에 동의하니까 청혼에만 집착하다 보니 나이 차이가 25, 30살 이렇게 차이 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50대가 되어서 본인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이혼남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국제결혼 이혼율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 여자도 한국 남자도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결혼을 하시려면 진짜 성격 좋고 나에게 적극적인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다 또 조건까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하수 중에 하수들이 하는 선택을 하는 한국 남자들이 많아서 오늘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혼했는데 대접도 못 받아. 그러면 남자로서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남자도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제 생각에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신경 써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누누이 말하지만 베트남에 대해서 모르면 베트남을 좀 다니시고 또 국제결혼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아보시고 또 어떤 게 합리적인 결혼인지 진짜 고민 한번 해보시고 국제결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